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강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보유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와 공룡 IT 기업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양측의 삿바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이 빅매치에 앞서서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3법이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좀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소득, 소비, 자산 등 중요 정보가 이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로 갖고 있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막이 오르면서 견고했던 이 금융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이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또 빅테크 간의 빅매치가 본격화된 겁니다. 이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금융 데이터의 주인이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금융회사, 또 통신회사, 이 공공기관 등의 금융거래 정보나 이 국세, 지방세, 또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요금 납부 정보 등 자신의 개인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라고 고객들이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더 이상 금융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맞춤형 상품, 또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게 관건입니다. 이 벌써 금융과 통신, 유통기업의 데이터 결합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갖고 있는 소득, 소비, 자산 정보와 이 택배사의 택배 정보, 또 통신사의 IPTV 시청 정보를 토대로 이 상권별로 거주자의 소비 행태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은 이 주거지 인근의 상권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이 공공기관은 정책 수립부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이 오른 시장인 만큼 이 선점이 중요한데요. 업체들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이 금융당국이 실시한 예비 허가 사전 신청이 얼마 전 마감을 했는데, 이 기존 금융회사들은 물론 이 네이버를 포함한 60여 개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20개 업체가 1차 심사에 오르고 이 10월경에 첫 번째 허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까지 딱 맞춤형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놀랍기도 한데, 또 반대쪽인 기존의 금융사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룰이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불만들을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이 금융사들은 거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 이 빅테크 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네이버는 이 금융 전담 자회사죠.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회사의 결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검색 등 이 핵심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이 공유하는 내용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공개한 정보를 가져다가 이 계열사 간의 정보 이동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 검색과 쇼핑, 또 결제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어서 금융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의류 10만 원 쇼핑 이렇게 정보는 공개할 수가 있지만, A 브랜드의 자켓 7만 원, B브랜드 팬츠 3만 원에서 총 10만 원. 이런 쇼핑처럼 보다 다방면에서 활용할 세부 정보 자체는 빅테크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인 셈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사가 오히려 양이나 내용 면에서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산업 진입 문턱이 좀 낮아지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좀 규제도 얘네들한테는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권 진입 허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근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이 간편 결제 사업자에게도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해줬습니다. 이 간편 결제 업체에 충전된 잔액이 없더라도 이 최대 30만 원까지는 미리 물건을 사고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 카드사들은 소액이긴 하지만 사실상 여신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 다른 측면에서는 수수료 제한이 없는 간편 결제 업체들에게 이 후불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 최대 1.6%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를 적용받는 이 카드사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 당국이 30만 원 한도를 정할 때 이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이 하이브리드 카드와 경우와 비교해서도 이 간편 결제 사업자는 규제가 덜한 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카드는 1인당 발급이 2장으로 제한이 되지만 간편 결제 업체는 개수 제한이 없는 상태고 이 카드사들과 이 연체 정보를 공유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이 밖에 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들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기본적인 입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겠다 이런 스탠스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러면 반대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이 2가지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조이거나 아니면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을 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그룹 감독은 이 그룹 내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배구조와 이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는 제도인데 이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이고 그룹 내 금융사가 2개 이상인 그룹이 이 대상입니다. 현재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고 보면은 이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증권 등 이제 이종업종을 소유하고 있어서 현재 단계로도 이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감독 실익을 따질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 토스의 경우에도 이 하반기 증권의 본인가를 받고 또 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은행인 토스은행까지 들어서면은 기준을 충족하게 돼서 이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 네이버인데요. 이 네이버는 은행업도 태국이나 대만 등 해외에서만 하고 있고 이 최근 국내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 전담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이 중개 업무일 뿐이어서 이종업종 기준을 충족하지를 못합니다. 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이 역차별 문제가 빅테크 간의 삿바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규제를 공평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 중개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 포괄적인 금융 관련 업무로 보고 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이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 금융사를 옥죄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외부 협업을 원천 봉쇄하는 망분리를 완화하거나 이 기본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도 허용하지 않았던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